관련한 대추미애 질문이라고 부르지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근데 전에 우리가 그 조국 장관 때는 조국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언론이 추미애 대전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대. 추미애 대전에서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완승한 겁니다. 완승. 이유가 이쪽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저쪽이 멍청해서. 그러니까 주장한 것을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증거가 없는 거야. 주장만 있는 거야. 주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신원식의 옛날 측근. 그리고 현모 사병의 증언은 다 깨져버렸어요. 실제로 더보다 더 가깝게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럴 정도 되면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 되면은 국민의 짐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당황하고 그리고 즉각 의회에 사퇴하고 요 정도 센 게 아니었다면 한 번 정도로 끝냈어야 돼. 대정부 질문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막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리얼미터 기준 민주당하고 국민의 짐과 지지율이 더 벌어져서 사실상 약간 2배 정도 차이 나는 오늘 나온 갤럽 조사도 사실상 2배에 가깝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뭐야. 열심히 싸웠어. 그래서 싸웠다는 표현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지로 올라갔어. 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이 봉우리가 아닌가비요 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종평. 지금 추미애 대전의 종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추미애 장관님 사건 신원식 의원에 의해서 제기됐을 때부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날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게 조국 장관님 때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진보진에서 하다가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산호맹 사건 터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 뭐 논문 사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이제 입시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항할 새도 없었고 그리고 조국 장관님 그 임명이 예정되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약 한 달 뒤에야 뉴스공장 같은 데서도 그 조국 장관님 사건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때리기 시작했고 우리 새날을 비롯한 기타 이렇게 잡것들 있잖아요. 진보 언론들. 그쪽에서도 조국 장관님 사태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타이밍이 좀 딜레이가 좀 됐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1000만 이상이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000만 이상의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전같이 군인들 인권이 아픈 군인들을 막 굴려도 된다 이런 거에 머무르지 않고 있고 죄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님 사태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혹 자체가 실체가 하나도 없었죠. 왜 갑자기 이거를 재용하는 거니? 하고 궁금해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 8개월이 넘은 사건을 재용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의혹 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도 아니었는 거고, 그러니까 무시를 하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뭐 성우회부터 나오고 참모장 나오고 당직 사병 나오고 하는 것들이 보면 다 결국 뭐 나왔냐면 딸의 식당에 있는 것까지 나왔어요. 영수증에 왜 여기서 정치 자금을 쓰냐? 그러면은 딸이 개업한 식당 가가지고 공짜로 밥 먹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예전에 그렇겠지. 80년도에 국회의원들 어땠습니까? 여당의 국회의원들 식당 가서 공짜 밥 먹고 맨날 그런 습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한테 다음부터 개인 돈을 내서 밥 먹어라. 그게 다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국민의 짐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부도 안 돼 있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몇 선입니까? 민주당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풍파에 넘어지거나 쓰러질 분이 절대 아닙니다. 추미애 힘내라. 10월 7일부터요. 3주 동안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요. 이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몇 주 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추석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온통 또 가가지고 또 그 짓거리를 하면 더 망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야, 저 정도 가지고 국회 대정부 질문 4일 동안 그 이야기만 해야 돼? 국방부 장관 나와, 뭐야, 전작권 이런 문제 왜 안 물어봐? 물어볼 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모든 이슈를 추미애로 덮어버리면서 소득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는 이 권력형 비리, 이 특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깃발을 띄웠는데 추미애를 잡을 만한 단 한 건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요. 국회가 가장 멋져 보이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추미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올인한 이유가 있다라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그 이해를 할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소위 말하는 원상복귀되는 상태.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국민의 짐을 지지하겠지만 조금 늘어난 듯 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정확하다고 봐. 지금 국민 30% 정도는 늘상 밖으로 표현하든 안 하든 국민의 짐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짐이 자랑스러우면 그 퍼센테이지가 좀 늘어나. 국민의 짐이 자랑스럽거나 민주당이 똥볼 차고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가 아무리 조국으로 흔들어 봐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 그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같은 놈들이 4점 척도 5점 척도 이 장난을 쳐가지고 원래는 모르겠다를 집어넣지 않고 잘한다, 매우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로 물어봐야 정확하게 여론이 갈리는데 대통령의 잘한다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를 집어넣고 30%대로 떨어뜨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 장난하는 거야. 어떤 경우 여론조사가 최소 몇 주 이상 국민의 짐이 민주당을 앞서거나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마지노선인 40% 밑으로 계속 떨어져 있거나 이걸 노리고 계속 총 공격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 그럼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훈이 없었던 거지. 아마 10월 달에 있을 국정감사를 보면 똑같은 게 병행되면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니고 바퀴벌레입니다. 뇌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언은요 굉장히 셌어요. 이게 지금 저쪽에서 꼬투리 잡고 있는 소위 말하면 필꽂힌 말인데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새치혀. 새치면 몇 센치죠? 저는 2치 반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야. 두치 반. 내가 그럼 더 기네. 아, 내치 되겠다. 나는 코로 혀를 닿습니다. 아니, 혀로 코를 닿습니다. 5치인가요? 새치 반. 세치 반. 참 혀가 너무 길어서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건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야, 그때 그 해당 국회의원의 얼굴이 내가 마스크에서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정세균 총리도 굉장히 방어를 잘하더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제 했던 말이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 나나 남편이나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 이것은 고화 중에 고화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걸 떠나서 프레임이 야 민원실에 전화하는 게 문제냐? 이 프레임에서 그래도 엄마가 전화하는 건 일종의 외압이 될 수 있지라는 프레임까지가 여지가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화한 적 없다.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추미애 장관은 사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화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신원식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화했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전화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띄웠잖아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반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 짐에서 할 말들이 대부분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죠. 아니 그 야당 대표가 민원실에 있다가 왜 전화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유가. 바로 장관실로 전화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신원식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녹취록 가지고 이 사건을 띄운 것도 그러는데 검찰이 국방부 민원식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날 바로 여성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그 통화가 녹취돼 있다. 그거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거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 제보를 했거나 나갔다면요.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이 수사 중인 내용을 바꿔서 유출시킨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는 주목을 안 하더라고. 나나하지. 아니 이야기했어. 최민희 방. 그랬어요? 최민희 작가 방송 이야기했어. 그거 어떻게 들었는데. 본인만 다 하는 것처럼. 그래. 아무튼간에 그것도 되게 문제. 저는 정말 그런 제보가 정말 있었을지부터 사실은 물음표가 쳐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 누구였죠? 우리 하태가 하태가 누가 자기가 제보를 받았는데 병가가 됐니 안 됐니 이런 제보들도 가만 보고 있으면 정말 이런 제보가 있는 게 확인이 된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제보. 어저께는 뇌출혈이 3번이 있었는데 병가가 안 됐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출처가 어딜까? 그리고 뇌출혈이 있었는데 왜 어떤 사유로 해서 병가가 안 됐을까? 사실 뇌출혈이 있었는데 병가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인지 현재 있는 사람인지 의심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 싹 빠지고 우리 아들은 뇌출혈이 있었는데 이런 제보가 있었다 하고 언론에서 딱 내. 이런 수준의 공작으로 뭘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 제보가 요즘에는 그게 준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제 김승수 국짐 의원이 장관이나 남편께서 전화를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추미애 장관의 자신감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의원님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습니다. 시원하잖아요. 사퇴해야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법률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발언은 사실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독재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짜뉴스를 막 갖고 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애들은 면책특권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당신들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사실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죠.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다 가짜 뉴스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신원식 같은 식의 계속된 가짜 뉴스 있잖아요. 40분 동안이나 교육했다는 것들은 이 사람 자체가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에서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계속 의혹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국민의 짐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똥 싸듯이 똥을 싸놓고 거둬들이질 않아. 똥을 쌌으면 치워야지 당연히. 언론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만 정정할게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뭐냐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이지만 면책특권은 형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회피 수단에 불과했다면 그런 행위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이것도 무조건 도망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 가짜뉴스를 뿌리는데 까닭 잘못하면 명예훼손 해당해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사람이 사실이라고 하면 전화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게 디테일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양아치 같은 건 아까 김승수가 이랬단 말이야. 추미애 장관 아들이 입대 몇 달 전에 축구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하자. 추미애 장관은 아들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했고 저런 사진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며칠간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거냐. 이거 저는 코아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했으면 수술 등을 통해 가지고 면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휴가를 나왔어. 근데 3일을 안 들어가려고 수술을 받는다는 논리야 이게. 대정부 질문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 자체도 또 소설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걸 전달하는 그 형식의 소설이라는 게 추 장관님이 얘기하신 모든 말에 그 서술어를 보면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냉소적으로 답했다. 비꼬았다. 신고하기도 했다. 언성을 높였다 이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맞는 답을 한 건데 이거를 왜 본인이 소설로 짜증 섞였다 막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이게 기사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또는 어떤 개념 그리고 사실 추미애 장관을 흔들려면 공부도 좀 하고 최근에 헛발질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법도 잘 모르면서 막 공격만 해야 되는 것이 그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똥볼을 차면서 추미애 대전에서 사실상 완패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일 똥볼이 뭐였냐면요. 최영두 국민의힘 최영두가 수사를 왜 지시를 안 하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골 때린 게 뭐냐면은 수사 지시의 문제가 아니라 나 보고 안 받을 테니까 수사해라고 직접 말한 지가 언젠데 결국엔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수사 지시를 안 하냐고 해. 그러니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떤 공격을 하려고 그랬냐면 당신은 지금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되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까 수사 보고하지 마라. 수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검찰이 머뭇거리면서 더 의혹을 키웠죠. 마치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수사 지시를 왜 안 하냐고 묻는 건 이 웃긴 것들이에요. 지들이 고발해가지고 왜 수사 지시 안 하냐고 그래. 지들이 고발해가지고. 근데 검찰 자체도 이게 수사할 거리가 없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뭘 하라는 거지? 라는 것에서 고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세치혀 두치 반여도 있습니다만 제보자. 추미애 장관한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추미애 스타일을 좋아해요. 정치인 중에 세게 말할 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추미애 장관 스타일을 조중동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은 단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설화 어쩌고저쩌고 막 뭐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뭐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나서면 공격당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답한 말 중에 막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공정은 새치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막말이 어디 있어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워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내가 추미애 지지한 보람이 있네. 그 감정을 갖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팩트로 가려집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수세적으로 당하고 있던 장관이 명확하고 딱딱 끊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조중동이 어떻게 비난을 해도 추미애 장관 같은 스타일이 우리가 지지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당당하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정부 질문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사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쉬운 점은 이게 사실 확인도 안 됐던 그런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왜 좀 더 찾아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걸 못했나,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끈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쉽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라는 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였죠? 안중근 선생님의 말씀을 가져온 군인은 몸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 안중근 의사의 그 말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했으면 안중근 의사의 말을 실천한 것, 이 부분에 방점을 준 건데, 이것을 마치 언론에서 그 추미애 장관의 말들을 안중근에 비교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씌워버려요. 이건 너무하지 않냐. 말 그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 서 씨 아들을 안중근으로 만들면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씌워버리고, 황희 의원 같은 경우도 현 일병 신상을 공개했다, 그걸 프레임을 그렇게 돌려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아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했어도 제가 봤을 때 수세에 몰리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총 공세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교묘하게 꺾는데 워낙 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민주당이 아쉽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제대로 된 보호를 못한 게 아니냐, 너네들 뭐 했냐 이렇게 비난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님에 대한 의혹이 이제 어느 정도 한풀 꺾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라든지 그 다른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고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좀 훈계하고 꾸짖는 모습을 말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시원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민주당이 잘못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거기에는 아니, 조금 동의해요. 저는 그 생각에 반대예요. 왜냐하면 가장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나선 사람, 뭔가 상황이 애매해서 나서지 못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3인방, 4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진신병자, 금치산자 그 사람. 아니, 말고, 그러니까, 그치. 그런 사람들, 금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내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결론을 못 내립니다. 문제는 이거를 정리해 줄 것은 사실상 지도부의 어떤 힘이라고 보는데, 이게 마치,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죄송해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의례적으로 하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이따가 그 이야기를 내가 할 거예요. 준비된 의지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메인으로 뉴스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추미애를 비판하고 있다 이 써먹는 용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고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나설 필요는 없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한 뭐 10명 안짝의 사람들이 팩트를 가지고 와서 김어준처럼 하다못해 증언하는 카투샤라도 몇 명 데리고 와서 국회 정론관 같은데 기자회견 하면서 여기다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소스를 제공해주면 언론이 아무리 그걸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하기 힘든 게 있어요. 일반인이 거기 가서 기자회견하면 누가 언론이 받아줍니까?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한 3선쯤 되는 사람들 나와서 추미애 장관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느낌과 지혜가 안 되는 느낌이 혼재하니까 니들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물론 언론의 지형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나쁘다,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지만 세게 발언한 사람들이 잘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꼬투리 줄 만한 거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가져와서 공격받을 빌미를 줄 게 아니라 말하자면 팩트. 카투샤에서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왜 자기가 기자회견 시킬 생각 같은 건 못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여론이 돌아가는 대로 있다가 뭔가 나서긴 나서야겠는데 노력하지 않은 채로 나서니까 결국에는 헛발질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번 사건은 추미애 장관 혼자 싸운 거지.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그리고 금치산자 하나 있던데. 아무튼 전 누구나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행태는 좀 정말 눈살 찌푸리시죠, 그거는.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 고생하셨고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 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슈를 또 지금도 보면 산발적으로 패잔병들이 그 단독 해가지고 막 뉴스 내고 또 보도자료 그쪽에서 뿌리고 막 하던데 실제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수진 식당에서 추미애 장관 딸 식당에서 이걸 자기가 단독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수진을 욕합니다. 너는 11억 5천짜리가 250만 원짜리 이야기하고 자빠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볼을 차지 마시고 저쪽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그냥 보입니다. 진짜로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해야 돼.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말라고 해야 돼. 부끄럽거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설사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가지고 병가를 3일 냈다고 하는 것이 니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할 말이냐. 지금 국민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돕자고 하자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식시키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